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요즘 날씨를 두고 가마솥 더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덥더라고요. 이 전북 지역 33도에서 35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예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요. 전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 없이 이런 불볕더위가 쭉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 환자들도 늘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농촌 어르신분들은 일하시다가도 가끔씩 무더위 쉼터에서 종종 휴식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첫 소식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공연과 전시회의 추억.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용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전시회나 공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죠. 네, 공연이나 전시회가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또 네.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에피소드들 오늘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요즘같이 더울 때 실내 데이트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즐기기 좋은 공연과 전시회 있으시면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첫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한 전시회 소식 만나러 가볼까요? 시원하고 즐겁고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일석삼조를 느낄 수 있는 곳,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여기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행복한 그림이 있는 미술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들이 전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그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닌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바로 꼬마 친구 준이입니다. 안녕. 오늘 준이와 함께 좋은 그림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준이야, 우리 가볼까? 네. 좋아, 렛츠고! 렛츠고! 7살 꼬마 친구와 함께 행복한 그림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가장 먼저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전시회장 바닥입니다. 이건 근데 바닥에 그림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치? 보통 그림은 어디에 있지? 액자. 액자에 걸려있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림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준이도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와, 제가 행복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앤서니 브라운 생각하면 아이들만 위한 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인들도 많이 오셔서 작품들도 감상을 하시기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랑 손녀, 손자분들이랑 많이 오셔서 작품 관람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같이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많이 관람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 전시회의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준이도 화백으로 변신했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에는 유독 윌리라는 침팬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보다 보니까 침팬지가 계속 나오네요. 앤서니 브라운이 그린 작품 중에 대부분은 침팬지를 캐릭터로 하여서 만든 윌리라는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게 돼요. 윌리를 항상 등장해서 자기가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작가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윌리가 세상의 편견이나 무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작품 같은데? 이 작품은 실제로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비너스의 탄생의 그림을 재해석한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을 재해석한 그림들도 눈에 띄는데요. 어른들에겐 다시금 명화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겐 군데군데 숨겨진 작가의 상상력을 발견하는 시간. 준이도 숨은 그림 찾기에 여념이 없네요. 그냥 그림을 관람하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숨은 그림을 찾는 게 아이들하고 함께 보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신만의 상상과 꿈을 그림책에 담아낸 작가 앤서니 브라운. 이번 전시는 그가 40여 년간 그려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작품의 매력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죠. 어른들도 그림이 색감이 되게 예쁘고요. 아이들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이 봐도 되게 재밌어요. 어른들은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책만 봐도 잘 모르는데 안도 돼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글이 아닌 그림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어른과 아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의 작품들. 그림뿐 아니라 전시관 곳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는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준이야, 준이 동화책 좋아해요? 네. 어떤 동화책 좋아해요? 그림이 나오는 동화책. 그림이 나오는 동화책. 그림이 나오면 읽을 수도 있고 더 재밌어요. 룰루랄라. 아이들의 상상력이 마구마구 커지는 시간. 이 마술 연필 하나면 가능한데요. 한 사람이 먼저 형태를 그리면 다음 사람이 덧그리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놀이로 상상력이 무한대가 된다네요. 준이야, 이게 뭐냐면 고슴도치야. 고슴도치 같지 않아? 가시도 이렇게 있잖아. 아이들에겐 전시를 관람하고 기억에 남는 작품을 그리는 대회도 있는데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을 꼬마 리포터 준이가 만나봤습니다. 뭐 그려요? 앤서니 브라운에서 나오는 동물 그려요. 와보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재밌었어요. 오늘 와서 어땠어요? 평소 때는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를 거의 만날 수 없었는데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도 해봤고 새롭게 좀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관 한켠에는 작가의 책이 진열돼 있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림 속 장소를 재현한 포토존에서 추억도 남길 수가 있답니다. 준이야, 네? 우리 전시회 이렇게 봤잖아. 네. 준이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꼬마곰. 꼬마곰. 왜? 꼬마곰은 귀여워요. 행복한 미술관 전시를 그림으로 남기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아하, 수연 씨는 자신감 있는 윌리를, 꼬마 친구 준이는 마술 연필을 가진 꼬마곰을 그렸네요. 이렇게 관람을 하고 나니까 그림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저도 순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인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그런 전시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시 관람하신 후에 어른들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아트 상품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직 9월까지니까 여유롭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이는 오늘 보니까 어땠어요?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 좀 더 좋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체험도 같이 하고요.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이와 어른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저는 그림책 전시회다 이렇게 하길래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도 있어서 어른들이 가셔도 충분히 많은 걸 느끼고 오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명화를 재해석한 명화 섹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한번 다녀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9월 2일까지 전시회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에서도 기억에 남는 전시회와 공연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공연과 전시회의 추억이고요.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가 공연하는 연극을 봤거든요. 근데 연극은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괜히 긴장도 되고 떨리곤 했는데 그래도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실내에서 보는 그 연극의 재미는 또 쏠쏠하더라고요.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공연도 좋지만 기억에 남을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가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열릴 거라고 하는데 정말 시원하고 기쁘고 행복도 주지 않을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3, 4, 5일이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에서는 조금 특별한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중국에서 선보인 공연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중국 길림에서 울려 퍼진 흥겨운 우리 가락. 우리의 소리를 사랑하는 공연단과 중국 현지인들이 함께하는 신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놀아보세! 한 짐 가득 바리바리 싸들고 공항을 찾은 여러분, 대체 니쇼? 중국 가서 공연하려고요. 중국에 사시는 조선족 분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거든요.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남도에 뿌리를 둔 젊은 국악인들의 모임 우리소리 예술단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팔 벌려 뜨겁게 반겨주는 이분들.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무대를 꾸며나가게 될 예술인과 학생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과 한족에게 우리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한테 공부를 한 친구들입니다. 연변예술학교의 그 친구들이 전라남도까지 와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가 경비를 내서 15일씩 이렇게 합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보낸 친구들이고요. 반년 만에 만났지만 그 반가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다시 뵈니 반갑고 얼굴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언어는 그다지 높은 장벽이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답게 기술의 힘을 빌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니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벌써 공연 이야기 산매경? 오랜 시간 동안 막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힘든 것보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사명감이나 그런 기대감이 워낙에 커서 이렇게 힘든 것보다 좀 더 즐겁고 기대되고 하는 게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며칠 뒤에 공연이 펼쳐지게 될 북산인민광장.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습이 한창입니다. 조선족 분녀협회도 있고 런닝협회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 무용 그 학원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 모여 있어서 그다음에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게 될 무대는 17년 역사의 길림시 조선족 단오문화축제. 길림시엔 이미 수많은 협회와 공연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소리 예술단까지 초청을 받게 된 걸까요? 저희들 힘으로는 이제 우리 전통의 민속과 민속무용 그리고 민속악기 혹은 민속 음악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역부족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에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문화 자원도 이제 깊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중국 현지에 이런 사정을 접하게 된 우리소리 예술단은 작년 가을부터 중국 본토에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겠다는 다짐으로 이들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다시 연습실로 향한 단원들. 이번 공연에선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더욱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악 아니었어요? 웬 드럼이죠? 김인덕 씨가 이쪽 동북 삼성에서는 드러머 최고의 드러머입니다. 그분 드러머하고 저희하고 이제 합동 공연하는 거죠. 콜라보는. 길림 최고의 드러머 김인덕 씨와 함께하는 특급 콜라보레이션. 그동안 우리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어 항상 목말라 했다는데요. 드디어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갈증이 해소되려나 봅니다.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말이 나는 중국 사람인데 왜 이걸 배워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서 너는 조선 선생님 학생이기 때문에 이걸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는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었죠. 그와 같은 마음인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목마름과 장벽에 늘 갇혀 있었는데요. 우리소리 예술단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음악은 물론 문화와 가치까지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 본토에서 우리의 소리를 널리 울리겠다 다짐합니다. 아니라고. 특히 리핑 씨는 한 달 넘게 남도에서 국악을 배워온 수재입니다. 参加这次民俗文化节，我觉得带给我的压力可能说是更多一些，因为我觉得徐教授对我的付出还是很多的，所以带给我的压力会更多一些。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에 그 기술만 배워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끌고 나가자 이런 식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워온 거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젊은 아이들을 끌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 방향이 생겼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제일 소중한 거죠. 늦은 오후가 되자 3355 모여드는 연변예술학교 학생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의 민속놀이인 길놀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지난 겨울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훌륭한 국악 꿈나무들. 한국에서 배워온 우리의 민속놀이의 새로움을 더해 멋진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남도에서 기본 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폼은 물론 연주 실력까지 완벽! 늦은 시간까지 우리 소리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공연 당일, 야속하게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공연을 멈출 수는 없는 법. 다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어제 연습이 사실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푹 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준비한 거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서 뛰면 될 것 같아요. 관객들 계신데 또 비 온다고 설렁설렁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공연 직전까지 이어지는 리허설에 복장 점검은 기본. 시원하게 목도 풀어주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가장 먼저 연변예술학교 학생들의 공연으로 흥겨운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수준 높은 공연에 처음 들어보는 신명나는 가락. 길놀이 공연으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우리소리 예술단의 메인 보컬 총출동.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 김인덕 씨의 연주가 더해진 우리의 소리가 중국 길림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소리 예술단의 공연으로 국경과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
때로는 구슬프고 때로는 신명나는 우리의 소리가 조선족을 비롯해 중국에 있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看了这个我们朝鲜族啊举办的这次民族文化节啊，看了这个节目之后啊，非常感到震撼啊！首先这个促进了我们这个民族团结和民族和谐之间人与人之间的友谊。 신명나는 공연이 끝난 후 현지 조선족들의 무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소리 예술단의 도움으로 축제의 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공연을 해주시고 길림시 시민들에게 좋은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준비한 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시원섭섭합니다.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악기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나중에 올 때는 비가 안 와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소리를 많이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작은 집으로 뭉친 이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의 희망을 봅니다. 흥겨운 우리의 소리,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길 기대하며 다 함께 얼쑤! 네, 이 공연 당일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 소리와 드럼 연주를 접목시킨 이 콜라보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조선족 예술인들과 함께 만든 무대라는 점에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와서 소리를 배우는 이 조선족 젊은이들의 모습, 열정도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무대가 계속 이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악 공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리를 만날 수 있는 국악 공연, 저희가 문자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국악 공연 본 특별한 추억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이 밖에 다른 전시회, 공연, 추억과 관련된 내용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저는 공연이랑 전시회라고 해서 꼭 특별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 방 곳곳에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 방에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 그린 그림이 지금도 제 방 한켠에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앤서니 브라운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파마 머리를 했기 때문에 꼬불꼬불 검은 머리로 그려놨고 아빠 같은 경우는 멋있게 젊어 보이게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그것을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 곳곳에 이렇게 전시회나 공연 널리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에서는 여름철 주방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이 위생 습관이 나의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주방. 그런데 이 주방에 내 몸에 독을 쌓이게 하는 주범이 있다? 도마도 또 나무 도마도 쓰고 뭐 그것도 플라스틱 도마 그것도 있고 많이 썼지. 한 뭐 20년 가까이 한 5년 넘게 썼지. 그래 써도 돼요. 고등 벗겨지는 거는 쓰면 안 좋다고 다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안 좋은 줄 뻔한지 알면서도 나이가 들면은 무시하고 좀 쓰고 있잖아 그런 거라. 뭐든지 그 코팅이 벗겨지면 안 좋지. 몸에 또 그런 거 혹시라도 몸속에 들어가면은 안 좋다 생각하니까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주방용품. 비상등이 켜진 주방 점검 지금 시작합니다. 열심히 요리 중인 한 주부를 만났는데요. 네, 저는 22년차 주부라서 자신 있습니다. 가족 건강은 내가 지킨다. 22년차 배수연 주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집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홍성주 위생 전문가. 제가 오늘 주방 구석구석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매서운 눈으로 주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가장 깨끗해야 할 주방의 위생 상태는 과연 어떨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긴장되는 이 순간. 저는 나름 깨끗하게 한다고 정리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나름 이제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이 주방 기구의 사용 기한이에요. 사용 기한이요? 사용 기한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주방용품을 오래 사용하면 병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칼, 도마, 프라이팬 같은 주방용품에도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음식의 유통 기한처럼 물건의 사용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 건데요. 오래된 주방용품을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들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오! 지금 이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후라이팬 몇 년 되셨는데요? 사용한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되셨죠? 네. 예, 그 제가 봐도 코팅이 벗겨졌거든요. 이 코팅제는 이제 체내 환경 호르몬, 체내 호르몬을 이제 혼란시키는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코팅이 벗겨진 재료에다가 이제 음식 재료를 섞으면 체내에 쌓이게 돼요. 후라이팬을 한 번 사면 끝까지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러셨죠? 네.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한이 2년에서 3년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후라이팬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거든요. 이게 1년 차고 이게 6년 된 거죠? 네. 그럼 세균 비교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네. 예, 예. 오래된 프라이팬일수록 세균과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1년 된 프라이팬이라도 사용 정도에 따라 오염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된 프라이팬이 이제 250 RLU가 나왔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는 100 RLU 이하여야만 됩니다. 수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 후라이팬은 6년이나 됐으니까 네. 더 많이 나오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우리 측정해 보실까요? 네. 프라이팬 표면이 심하게 벗겨진 거 보이시나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6년 이상 사용한 프라이팬의 오염도는 과연? RLU. 지금 586 RLU가 나왔어요. 네. 이제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오염도가 400 RLU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586 RLU가 나왔거든요. 공중 화장실보다 그러면 더럽다는 뜻이죠? 네, 많이 들어온 겁니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질 경우 그 내에 철 등이 많이 용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철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감석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부식이 될 경우 그 내에서 중금속인 크롬륨과 니켈 등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몸속에 들어올 경우 알츠하이머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생활 속 흔히 하는 치명적 실수. 폴리카보네이트 계열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뜨거운 음식을 담을 경우 유해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운 것을 담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비싸든 비싸지 않든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흠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흠집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혹시나 그 내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유해한균이 많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흠집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급적 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라도 잘못된 사용 습관은 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지금 뜨거운 불로 켜시죠? 기름도 안 두르고요. 이렇게 아무리 새 후라이팬을 할지라도 코팅막이 얇아져요. 계속 얇아집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약한 불에서 조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뒤집개 같은 걸 이용하실 때는 뒤집개 그 모서리 부분을 긁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수세미 등을 이용해서 이제 세척할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긁을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하게 문지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부식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바로 버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팅이 잘 된 팬에서는 계란이 쉽게 뒤집어지는 반면 오래된 프라이팬일수록 팬에 눌러붙는데요. 여러분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늦어도 3년 넘기지 말고 2년에서 3년은 꼭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협하는 나머지 용품들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도마. 칼집들 사이로 세균이 엄청나네요. 10년 이상 된 칼은 칼날은 물론이고 손잡이 부분이 부식되었는데요. 오염도 측정 불가. 물에 늘 젖어있는 행주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수저통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수세미는 과연 충격적입니다. 네, 이쪽 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변기의 오염도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두근대는 이 순간 얼마나 나왔을까요? 야, 너무 깨끗하다. 전날 락스 청소를 하셨다네요. 지금 20기가 나왔잖아요. 50 알렐리아는 입에 넣어도 되는 수치거든요. 아까 수저통이 8천이 넘었죠. 수저통하고 변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 때 자주 사용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이 오셔서 측정을 해주시니까 정말 많이 놀랐고요. 내가 깨끗이 한다고 해도 세균의 온상이 주방이 이렇게 세균들이 많이 득실거린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더 청결하게 하고 또 건조로도 많이 시켜주게 돼요. 교체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네, 교체도 자주 해야 되겠고. 코팅 프라이팬은 2년에서 3년. 도마는 2년이 지나면 바꿔주세요. 행주 사용기한은 약 한 달. 수세미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용기도 자주 바꿔주세요. 도마를 가는 소금으로 세척해 햇빛에 말리면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뜨거운 프라이팬을 찬물로 식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베이킹 소다와 중성 세제를 섞으면 행주의 세균을 박멸하는 마법의 세제가 탄생합니다. 깨끗하게 헹궈주면 끝!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킨다. 파이팅!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방 꼭 점검해보세요. 네, 이 영상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주나 수세미에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를 섞어서 빨아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도마나 프라이팬 같은 이 주방기구는 사용 기한이 있다고 하니까 가정의 건강을 위협하는 너무 오래된 주방기구는 없는지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오 오늘의 문자 키워드 공연과 전시회의 추억 문자 받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10님, 정읍 최초 줌마 밴드 심쿵. 직장 생활 중 틈틈이 연습하며 큰 활력소를 얻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덕진공원 연꽃 축제에 초대됐어요. 공연 보러 오세요. 네. 한창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공연이시면요. 그러니까요. 이 연습으로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여름을 보내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게 자녀들 보랴, 뭐 음식 하시랴 언제 시간 내서 연습을 하시는지도 참 대단하시고 또 패션 감각도 정말 뛰어나지 않나요? 멋지십니다. 네. 이번에 연꽃 축제에 함께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수박도 들고 가서 네.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오감을 만족하는 멋진 공연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590님, 어린이 뮤지컬을 처음 보러 간 우리 딸.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들떠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우, 귀엽네요. 저희 네. 지금 보면은 머리에 무슨 캐릭터가 보이잖아요. 네.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저 캐릭터가 나오는 공연이었나 봐요. 분홍색 저는- 머리띠에 선글라스에 야광봉에 준비 제대로 해갔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갔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어린이 뮤지컬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렇습니다. 잘 크고 있네요. 네. 네, 재밌게 공연 보셨길 바라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많으니까 딸과 함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앤서니 브라운전도 함께 보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네. 2일까지 계속한다고 해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6883님, 일하느라 바빠 서먹해진 절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승환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같이 웃고 소리 지르다 보니 자연스레 해결되더군요. 네. 아, 음악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공연장 가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 또 하나가 되고 또 예전에 같이 듣던 노래를 듣거나 뭐 같이 춤췄던 노래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서 다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승환 씨가 이 두 분의 우정에 아주 네. 돈독한 역할을 했는데요. 점프 때 토요일에 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번 점프에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우정을 더욱더 돈독히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431님, 지난 겨울 무주 태권도원에 다녀왔어요. 태권도 뮤지컬 보며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조금이라도 시원하라고 보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시원해졌어요. 네. 그런데 태권도 뮤지컬도 있나 봐요. 그러게요. 네, 네. 이 태권도와 뮤지컬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합니다. 약간 뭔가 이런 멋진 액션이 같이 가미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어린 시절 태권도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 태권도만이 주는 그 어떤 열정과 그 기운이 있어요. 무주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그 기운 한번 얻고 오시는 것도 이번 열대야를 극복하는 데 좋은 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177님, 친구와 함께 즐겼던 2016 점프. 날씨만큼이나 후끈했던 축제의 추억입니다. 올해도 친구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2016 점프, 이번 2018 점프도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덥긴 정말 더웠는데 그만큼 재밌더라고요. 작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여기 잔디밭에 돗자리 깔아놓고 음악 감상도 하고 같이 따라도 부르면 여름 더위가 잠시 잊어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네. 못 가봐서 올해는 꼭 가보려고 하는데 저도 가서 한번 그 기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점프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한참 제철이라는 여름 별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 맑은 충북 괴산에 가시면요, 여름철 이것 덕분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다슬기, 고동, 올뱅이. 충청도에서는 올갱이라고 하죠. 요즘 괴산 일대 올갱이가 실하다는데요. 기운이 팔팔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 채취해 염장해 놓고 1년 내 두고 먹을 수 있는 괴산버섯도 좋습니다. 우리같이 쫄깃쫄깃하게 맛있는 올여름 입맛 돋워주는 1등 공신. 시원한 올갱이국과 향진한 버섯전골 함께 할까요? 청정 괴산에서 찾은 맛집 열전. 첫 번째 집은 바로 올갱이 해장국집입니다. 살짝 과장해서 괴산에서 한 집 건너 한 집은 올갱이 해장국집이라는데 그 많은 집 중 유독 손님이 많은 이곳. 아주 좋아요. 예, 속이 그냥 쫙 편안합니다. 사장님 올갱이 하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청천 올갱이국 맛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여름이면 괴산 일대강에 지천으로 널린 올갱이로 뜨끈한 해장국. 이 계절 괴산 왔다가 올갱이국 안 먹고 가면 섭섭하죠. 대중은 없는데 그래도 올갱이 나가는 비중이 제일 커요. 올갱이국 나가는 비중. 손님들 찾아오는 시간도 대중 없습니다. 새벽부터 손님들 일동? 올갱이 2개요. 올갱이 하나 주세요. 몰려드는 주문에 주방 안도 분주해집니다. 큼지막한 뚝배기에 국물 붓고 부추 넣고 올갱이 한 국자 투척해 보글보글 끓여내니 와, 올갱이 크게 주네. 손님들 감탄사 연발. 아이고 맛있게도 드십니다. 군침이 다 도네요.
좋다. 옛날 시골 생각이 참 나네, 지금 먹는 맛이. 올갱이 국맛의 비결은 역시 신선한 올갱이겠죠. 올갱이는 어디서 건져요? 올갱이는 이 지역에 잡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으로 잡아서 대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올갱이 잡아다가 이래 할 그 정도는 못 되고요. 이 사서 잡아오는 분들한테 사서 한 톨의 모래나 불순물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올갱이는 커다란 들통에 넣고 그리고 또 끓여 푸른 물이 우러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삶으세요? 4kg씩 일관을 삶아서 이제 가을 같은 때는 겨울에 올갱이를 공수를 못 하니까 까서 저온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때그때 까가지고 그래 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하게 우러난 육수에서 일단 올갱이를 건져내고 국물은 다시 한참 더 고아줘야 하는데요. 올갱이국은 올갱이 다른 찌개처럼 육수를 만들어가 넣는 게 아니고 올갱이 그 자체의 국물로 올갱이 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에이 설마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뭔가 비법 재료가 있겠죠. 비법 재료는 항아리 속에 꼭꼭 숨겨둔 건가요? 맞습니다. 모두가 극찬하는 올갱이국 맛의 비밀 바로 된장이라는데요. 집된장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은 일체 들어가지 않고. 주인장 손맛 담은 특제 된장으로 감칠맛을 더해 20여 분 더 끓여서 국물 만들어 뚝배기에 붓고 이 집에 또 다른 비법 재료 우거지 넣고 올갱이도 아낌없이 팍팍 보글보글 끓여 완성한 올갱이국. 와우, 이게 바로 괴산의 올갱이국이로군요. 맛있겠네요. 그 시간 한쪽에서는 칙칙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직접 잡아서 까가지고 거기서 밥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끓여서 나오는 영양도솥밥이거든요. 저희 집만의 특별 메뉴입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와, 올갱이밥이네. 모락모락 올갱이밥 덜어놓고 솥에 뜨거운 물 부어 누룽지 되는 동안 시원한 올갱이국 국물부터 후루룩. 어이 맛이야. 올갱이국에 흰쌀밥도 좋은데 올갱이밥이라니. 동의보감에서 보장한 간 기능 개선 양리 효능. 오늘 제대로 약발 받겠는데요. 국주에서는 최고인 것 같고 올갱이 밥에다 올갱이국 먹으니까 기운이 팔팔 나는 것 같습니다. 올갱이국 최고! 요즘 제철 맞아 한창 물이 올랐습니다. 괴산의 명물 올갱이. 올여름 청정 괴산도 즐기고 시원한 올갱이국도 놓치지 말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음식 그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또 올갱이국, 청천 올갱이국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산하고도 청천에서 준비한 두 번째 별미. 일단 주인장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의 대표 음식 자연산 버섯 전골 좀 드셔보세요. 일대에서 알아주는 손맛 기대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한여름에 버섯 전골이라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는 찬 음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따뜻한 전골을 드셔야 돼요. 자연산. 산과 강이 많고 일교차가 커서 버섯이 좋기로 유명한 괴산. 가을마다 채취해 염장에 두고 1년 내에 즐긴다는데요. 이제 소금에 염장을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 염분을 소금물을 쭉 빼야 짠기를 다 빠지잖아요. 물에 담가서 그때 다듬어서 염장을 했지만 혹시 또 불순물이 있을까 봐서 다시 재손질하는 거거든요. 과정이. 자, 그럼 소금기 빼서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버섯으로 맛있는 전골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육수부터 내야죠. 적시고 말리기를 3번 반복해야 한다는 황태를 통째로 팔팔 끓여서 황태살 잘게 찢어 넣고 소고기 그리고 잡버섯을 넣는데요. 밀버섯, 칡버섯, 또 밤버섯, 가지버섯이라고 하고요. 참나무, 가다바리 버섯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 요 버섯찌개에 7종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한 능이버섯까지 넣어 불 조절해가며 끓이면서 계속해서 거품을 걷어내고 어느 정도 국물이 우러났다 싶으면 큼지막하게 썰어 식감 제대로 살린 애호박과 대파를 넣고 주인장 특제 양념장을 더해 한 소끔 더 끓이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냄비에 옮겨 담아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 보기만 해도 식욕 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섯 전골. 손님들 맛 감상평이 궁금합니다. 자연산이니까 몸에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기르는 것보다도 그래도 산에서 나는 거니까 너무 좋죠. 여기가 청정 지역이고 그래서 버섯이 같은 잡버섯이라도 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버섯을 주민들이 따오는 버섯을 제가 사서 염장해서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괴산버섯 좋은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 코끝으로 느껴지는 향에 한 번 바라고 혀끝으로 전해오는 풍미에 두 번 바라고 괴산 버섯 전골 한 번 맛보면 그 맛에 홀딱 반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어떻게 딱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네요, 아주. 국물도 시원하고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 가을에 채취하고 여름에 즐기는 괴산 자연산 버섯. 그야말로 밥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요즘에는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잡수러 다니시기 때문에 버섯은 아주 몸에 좋으니까 청천 쪽에 오셔서 버섯찌개를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 이 계절. 입맛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몸에 좋은 것만 찾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괴산에서 추천합니다. 시원한 올갱이 해장국과 진한 자연산 버섯 전골. 올여름 청정 괴산에서 몸보신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충청도에서는 이 다슬기를 올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산과 계곡이 많은 괴산에서 특히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다슬기가 몸에 좋은 효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많아서 간 기능 회복과 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 이 다슬기 요리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바로 이 올갱이 먹으러 괴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꼭 가보시기 바랄게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문화와 전시의 소식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받으실 분은 6883님, 5431님 두 분이십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8월까지 야간에도 문을 활짝 열고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운 올 여름 밤 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주말 저녁에는 박물관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사물놀이 공연, 또 마술쇼, 버스킹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